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가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에서 정전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5조 원에 달하는 항공모함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함정 MRO 산업의 최적지가 진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겨울의 진객 대구잡이가 한창입니다. 예년보다 어획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2021 연말 기획,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전국을 뒤흔들었던 LH 사태를 되짚어봅니다. 이동이 다소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분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우선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콜센터가 정전으로 정상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추운 날씨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김영순 씨. 그제 오후 여느 때처럼 퇴근을 하고 회사에서 30분 떨어진 집에 가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앱도 모두 먹통이었습니다. 계속 또 전화해도 먹통이고요.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이게 뭐냐고 빨리빨리 뭐 대책을 해줘야지 추운 날씨에 얼어 죽으란 말이냐고. 또 다른 이용자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 추운 날씨에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 노래해줄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전날이 뭐 복구가 돼야 어떻게 대처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건데. 콜센터에 정전이 일어나 업무가 마비된 겁니다. 이날 오전 콜센터에 있는 건물에서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공사 과정에서 지하에 있던 전기선에 합선이 생기면서 콜센터의 전원이 차단된 겁니다. 복구를 하는데 걸린 시간만 약 7시간. 정작 콜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행정당국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도 위기 상황에 안내 문자 이런 게 가잖아요. 하지만 이런 안내 문자조차도 안 보낸다는 거죠.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접수된 불편 신고만 30건. 항의가 잇따르자 콜센터 홈페이지엔 뒤늦게 복구와 관련한 공지 등이 올라갔습니다. 콜센터와 협의하여 문제의 원인 분석과 비상연락망 구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 하루 동안 접수되는 배차 건수는 1,600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3만 톤급 항공모함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적 가치만 5조 원에 달하는 항공모함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함정 MRO 산업의 최적지가 진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3만 톤급 경량 항공모함엔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 20대와 상륙 기동 헬기 8대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첨단 장비 구입에 3조 원, 함 건조에 2조 원 등 총 5조 원을 투입해 오는 2033년까지 국내 기술로 건조한다는 구상입니다. 드디어 이제 내년 예산에 이제 반영이 돼서 착수를 하게 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이기도 했고, 경항모 도입과 함께 함정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함정 정비와 성능 개량, 기술 개발,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하는 함정 MRO 산업입니다.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경항모 모함과 정비 기지를 군항해 도시 진해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군수물자 정비를 담당하는 해군 군수사령부와 장병을 양성하는 해군 교육사령부뿐만 아니라 탑재기 F-35B를 정비할 수 있는 방산 부품 소재 기업이 창원에 집중돼 있기 때문, 또 이를 위한 유력한 후보지로 길이 640m, 폭 97m의 세계적인 규모의 3도크가 있는 진해 K조선을 거론했습니다. 수리, 정비, 이와 같은 MRO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창원 진해라는 거죠. 유치 시 해군 작전사령부의 부산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진해 서부 지역의 발전과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정비 기지를 유치할 경우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만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나 비는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겠는데요. 이 지역에는 아침에 눈이 날리다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경남 내륙 지역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기온이 뚝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내일과 모레는 영하 10도 내외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진주 영하 5도를 보이며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낮에는 창원 6도, 진주는 5도 선에 머물러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5도, 밀양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6도, 양산도 6도, 김해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산청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도, 합천은 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 한파가 이어지다 일요일에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겨울철 남해바다의 귀한 손님 대구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한때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금어기를 지키고 방류 사업에도 힘썼는데요. 그 결과 10kg에 육박하는 씨알 좋은 대구가 처음으로 방류된 고향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구잡이가 한창인 거제 앞바다에 서윤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다 위를 10분가량 내달려 닿은 경남 거제 관포항 앞바다. 단지 모양의 그물인 호망을 끌어올리자 큼지막한 대구가 한가득 잡혀 올라옵니다. 산란기를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대구가 뱃전에서 퍼덕거립니다. 큰 것들은 무려 1m급, 무게는 10kg에 육박합니다. 몸집을 잔뜩 키운 대구입니다. 입 크기가 남다른 녀석, 그래서 이름 그대로 대구입니다. 올해는 어획량도 많고 씨알도 커 힘든 뱃일에도 어민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올해는 진짜 대구 마야 풍년입니다. 대구 맛도 우쪽 대구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보면은 맛 자체가. 갓 잡은 싱싱한 대구가 경매장에 들어오자 한적에 든 어촌 마을이 갑자기 들썩입니다. 마리당 평균 가격은 4만 원 선. 한때 어획량 급감으로 금대구로 불렸지만 수정란 방류 사업에다 금어기를 철저히 지킨 어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개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 생산량은 많이 늘었는데 그에 비해서 코로나 영향으로 대구 소비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담백하고 시원한 탕에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회도 일품입니다. 멀리 알래스카 연안까지 갔다가 어김없이 이맘때 태어난 거제로 돌아오는 대구는 다음 달 말까지 풍성하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준비한 연말 기획 뉴스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전국을 뒤흔들었던 LH 사태를 되짚어 볼 텐데요. 본사 소재지인 경남에도 큰 영향을 미친 LH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LH 사태가 불거진 건 지난 3월입니다. 직원 10여 명이 정부가 공식 발표도 하기 전에 신도시 예정지에 100억 원어치의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다른 신도시 지역이나 개발 예상 지역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부패 행위들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치솟는 아파트 값에 LH 사태는 기름을 부었고 성남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진주 본사에는
농지투기공사란 깃발까지 내걸렸습니다. 농지투기권 색출하여 저는 파면하라! 자산규모 196조 원의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LH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의 지역인재 200여 명을 채용했고 연간 지방 세수만 380억 원을 내는 경남 혁신도시의 상징입니다. 해체도 불사한다는 정부 혁신하는 글에서 지역사회에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혼란 속에 올해 LH 신규 채용은 중단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업 준비생에게 전가됐습니다. LH 입사를 목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공부해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다른 데로 도전을 해야 되고 LH 사태 10개월. 국토부는 세 가지의 조직 분리안을 내놨지만 초과상관 태우는 졸속 대책이란 비판만 비등했습니다. 결정된 건 1만 명인 LH 정원 가운데 1,064명 단계적 감원뿐. 혁신안의 핵심인 조직 개편은 사실상 다음 정부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해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곳 LH는 여전히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과제는 분명합니다.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 복지를 위한 토지와 주택 공급, 투기꾼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기여 방안을 정부와 LH는 마련하고 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분기점은 2022년 새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가야연 무용단 정기 공연이 오늘 오후 6시 김해문화원에서 비대면으로 펼쳐집니다. 2021년 시정유공자 시상식은 오늘 오전 10시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초 창원 수소 생산기지 출하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원 성주 수소충전소에서 열립니다. 창녕 생태귀농학교 총동문회 간담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창녕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사천문화재단 78차 이사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사천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경상남도가 서부경남 발전 전략과 성과 확산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우주도시, 활력도시, 복합도시 3대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12개 핵심 전략 15개 선도 사업을 비롯한 211개 사업과 68조 9천억 규모의 실행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서부경남 발전 전략과 연계해 진주를 부울경 메가시티의 4대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경남사무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2년 천왕봉 새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오전 3시에 열던 탐방로와 주차장을 내년 1월 1일과 2일에는 오전 7시에 개방하며 새해 한시적으로 변경되는 탐방로 개방 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가 각급 학교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진주시는 문산읍 두산리 일원에 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의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함양군이 마천면 도마 다랑이돈 복원 사업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5월 다랑이논 복원 선포식을 열고 손모내기와 벼베기 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번 예산 확보로 2023년까지 다랑이논을 국가중요 농업유산에 등재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업원의 임금, 원재료의 매입 등을 위한 자금과 설비 구매를 위한 시설자금 31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융자한도는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8천만 원, 담보대출은 최대 3억 원이며 융자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진주형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어제부터 시작해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생활방역사업에 421명, 환경정비 309명, 행정보조 270명 등 모두 1,000명이며 근무기간은 다음 달 24일부터 석 달입니다. 창원 진전 119 안전센터 신축 청사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해 내년 12월까지 지상 2층 규모로 지을 안전센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신 안정실과 펌프차, 구급차 등을 배치해 진전, 진북면 일원을 관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마산하포구 진전과 진북, 진동면은 삼진 119 안전센터가 관리해왔습니다. 밀양시가 관광 문화체육시설 18곳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수산제 역사공원과 천주교 명례성지 등 18곳으로 밀양시 관광지와 전통시장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가능한 곳은 117곳으로 늘었습니다. 김해 동부소방서 소속 한정화 소방교가 김해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인명구조사 2급 인증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인명구조사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고 구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체력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전문 자격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해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의 대상 지정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최근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46개 학교 59동 중 25%인 9개 학교 15동으로 956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추진합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항공운송 제한과 선박 운임 상승 때문에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해 지역 업체들에게 수출 물류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물류비용 상승분 추가 지원과 함께 8월부터 12월까지 수출 선적분에 한해 물류비의 5%를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 인재상에서 경남 지역의 고등학생 4명과 교사 1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는 경남 로봇고 윤준호, 삼현여고 장나라, 경남과학고 장지원, 창원과학고 차민주 학생과 진해용원고의 박송은 교사입니다. 경남대학교는 여러분